어떤 분들은 그래요. 아유, 뭐 골치 아프고 복잡한 살기 싫어. 그냥 대충 나는 살다 갈 거야. 이러신 분들이 있어요. 근데 지금 몇 세까지 사신다고요? 100세. 네. 갈 길이 멀어요. 그리고 사실은 100세 됐을 때요. 100세라 그러지만 120세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20년 또 늘어나죠? 네. 그리고 그거는요. 아주 젊어서 돌아가시는 분들 있죠. 네. 심지어 뭐 자살한 사람도 있고 교통사고 중사 다 합쳐서 평균 수명이에요. 그러니까 재수 없는 분들은 벌써 가신 분들도 많죠? 주변에. 지금 여기 계신 분들은 사실은요. 그 평균 수명이라는 것보다 훨씬 더 사실 거예요. 네. 근데 문제는 단 그동안에 얼마나 건강하게 사느냐가 중요하죠. 그죠? 그리고 활기차게 사느냐. 이게 중요한 거지. 사실 길이를 본다 그러면 그것보다 훨씬 더 잡으셔야 돼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건강하고 경제력. 왜냐하면 사는 게 길어져서 어떤 분들은 야 나는 80세 이제 평균 수명이라 그러니까 그때까지 딱 쓸 것만 남겨두시는 분도 있어요. 근데 그거보다 더 사시거든요. 사실은 평균 수명이니까 먼저 가는 사람 3명. 그래서 경제적인 것도 좀 남겨놓으셔야 되고 근데 다행인 건 우리나라에서 국가에서 자꾸 많이 도와주고 있죠. 지금도 도와주시면 앞으로 더 많이 도와줄 거예요. 그래서 경제적인 건 또 어느 정도 병원비도 많이 도와주잖아요. 갈수록 많아져요. 그런데 문제는 건강이에요. 건강. 병원에 가서 건강 챙기는 건 벌써 불행한 거거든요. 그러지 않고 내가 내 건강을 잘 챙겨서 병원에 가지 않고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지금 집중하셔야 돼요. 여러분 여기서 혹시 운동이라는 걸 따로 챙겨서 열심히 하시는 분 여기 다 아시죠? 이 센터에서 다 운동하시나요? 네, 센터요. 센터 운동도 하시죠? 네, 이 센터 운동 하시면은 사실은 기본적인 베이스는 돼 있으신 거예요.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이 어떻게 중요하고 왜 그렇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좀 강의라고 들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나라의 기대 수명 그런 해석이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 보면 이제 이것도 몇 년 전 2012년 기준이니까요. 조금 된 기준이에요. 그런데 남자는 77.9세, 여자는 84.6세 이렇게 돼 있어요. 아까 말씀드렸죠? 평균은 네, 먼저 돌아가신 분들 하면 우리는 이거보다 여기 계신 분들은 훨씬 더 기대 수명이 높아요. 네, 하지만 이렇게는 이제 나와 있어요. 이렇게 돼 있고 지금 보면은 지금 0세인 사람과 7, 80세인 분들의 기대 수명이라는 게 나와 있죠. 이게 뭐 한 10년 정도 남아있는 것처럼 보여요. 7, 80대는. 하지만 아까 말씀드렸듯이 뭐라고요? 먼저 가신 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거보다는 훨씬 더 훨씬 더 많이 잡고 끝까지 보셔야 돼요. 어떤 분들은 몸이 아픈데도 아유 대충 살면 가겠지 거드시는 분인데 절대 그렇지 않아요. 쉽게 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이라도 아픈 것들을 그냥 유지하고 약만 먹고 낫는 게 아니라 몸을 바로 고쳐야 돼요. 고친다는 게 여러 가지 질병이지만 여기 계신 분들은 자세가 좋으세요. 비교적 허리가 굽으신 분이 없으세요. 여기 센터에서 운동을 되게 잘 시켜드리나 봐. 네. 그래서 자세가 일단 바라야 되는데 이 자세 바른 것도 중요한 운동법으로 중요한 것들이거든요. 여러분들도 그래서 그냥 핸드폰이나 컴퓨터 하시죠? 네, 하시다 보면 자꾸 여기저기 아프실 수 있어요. 네, 그런 것도 자세 때문에 오는 문제 중에 하나인데요. 그게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더 큰 병으로 이어지거든요. 그래서 자세 항상 바르게 하셔야 돼요. 자세 바르게 하시는 거는 혹시 센터에서 배우셨어요? 자세 운동? 하고 계시죠? 한 분이 어떻게 해요? 한 분을 힘을 살짝 주세요. 한 분이 어디게요? 어떤 분들은 한 분이 엉덩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있어요. 엉덩이 힘을 막 주시는 분이 있는데요. 엉덩이 아니에요. 엉덩이 힘주면 아파요. 한 분은 변이 나오는 점막이에요. 점막. 입술처럼. 우리 입술처럼 생겼어요. 다 아시면서. 다 가지고 계시고 매일 이렇게 관리하시잖아요. 그런데 그 입술처럼 생긴 것을 입술 한번 옮겨 보시겠어요? 이렇게. 그리고 쭉 빨아보세요. 이렇게. 예. 우리 베니라 그러죠. 립스틱 바르고 어머님들 항상 몇 번 하시잖아요. 그렇게 이렇게 빨아당기면 한 번도 입이랑 똑같아요. 그렇게 쭉 빨아당겨 보세요. 제가 검사는 안 할게요. 우리끼리 할 수 있지만 여기 여자분들이 대부분이 그런데 자 그렇게 지금 빨아들이셨나요? 어떤 분들은 안 되는 분도 있을 수 있어요. 네, 그런 분들은
그래도 계속 연습하다 보면 되기도 하고요. 그리고 안 되는 경우에는 저희 병원 같은 경우에는 거기다가 자기장이나 전기를 걸어서 그 수축력을 좀 강화시켜드리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하여간에 지금 되시니까 계속 빨아당기고 계셔야 돼요. 얼마간 빨아당기고 있어야 될까요? 얼마간? 의식이 있는 한. 예. 그래서 이렇게 하다 보면 또 힘이 빠져요. 예, 그래서 방구도 붕붕 나오고 막 이럴 때가 있어요. 다시 한번 이렇게 빨아당기고 이제 걸어 다니셔야 돼요. 자, 한 분에 힘을 주셨죠? 한 분에 힘 주라는 건 그거지 엉덩이를 힘 주라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조용히 하시는 거예요. 살짝 빨아당기고 그 다음에 아랫배 힘 좀 지그시 주셔야 돼요. 그래서 빨아당기는 한 분하고 아랫배가 살짝 가까워지는 느낌? 네. 자, 이렇게 하면 이렇게 우그러졌던 몸이 이렇게 펴집니다. 네. 왜 여러분들 손자분들이 움츠리고 누워있으면 등을 딱 때리죠? 등 펴! 등 딱 폈다가 다시 금방 오그라들죠? 네. 그렇게 등만 펴서는 자세가 안 나오고요. 지금처럼 항문하고 배꼽이 살짝 가까워지게. 네. 그래서 앉으실 때도요. 항상 이렇게 항문하고 배꼽하고 안쪽으로 말고 위로 올려서 자세를 딱 잡고 그리고 여기를 쳐다보시게 되면 자세가 바라지면서 혈액순환도 좋아지고 머리도 피가 많이 가기 때문에 약간 졸린 것도 좀 덜해져요. 눈도 커지고. 네. 자, 강의를 그래서 시작을 또 하겠습니다. 이렇게 기대 수명이 늘어나고 있어요. 왜 늘어날까요? 잘 먹어서. 네.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여건들이 좋아져서 그리고 또 하나는 의술이 발달해서 사망 직전의 사람을 살려내요. 요즘에는. 네. 심지어는 여러 가지 방법으로 살고 심장이 멈춰도 어떻게 해요? 막 다시 살려내요. 네. 뇌출혈이 돼서 막 정신없는 사람도 피를 쭉 빨아내고 또 다시 살려내요. 그렇게 해서 수명은 많이 늘어났어요. 수명은 늘어났는데 문제는 이 사망하는 주요 원인이 뭔가 했거든요. 여기 보시면 남자 여자 1위가 암이에요. 암. 그 다음에 심장질환. 심장질환 여러분 뭐 알고 계세요? 심근경색 아세요? 네. 그래서 심근경색 갑자기 가슴을 움켜쥐고 심장이 멎어버리는. 네. 심장이 움직여야 되는데 심장을 먹여야 하는 혈관이 막혀서 그래요. 그러면 뇌로 가는 혈관이 막히면 어떻게 돼요? 뇌가 죽어서 뇌세포가 죽어서 뇌졸중이라는 게 뇌혈관 질환, 심혈관 질환 이런 것들이 1, 2, 3등이에요. 예전에는요, 사실은 폐혈증, 균 어디 찔려가지고 폐혈증으로 죽거나 아니면 폐렴, 폐균이 생겼는데 그거에 항생제가 없어가지고 돌아가신 분들이 많았어요. 지금은 근데 항생제도 너무 좋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발달된 기술로 이런 것들을 잡혔는데 희한하게 이런 게 사망 원인이 되고 이게 사망하면 또 사망을 하지만 심장질환, 뇌혈관 질환 또 살아나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그죠? 네, 살아나신 분들이 많은데 여기 보시면 이제 나이대별로도 보면 우리는 이제 여기만 관심 가져야 되잖아요. 요때는 말고 고의적인 자살 이런 게 어릴 때 많죠. 여기 보시면 여기 대부분 악성심증물, 암이에요. 그 다음에 심장질환, 뇌혈관 질환이 대부분입니다. 여기 60대 한창 나이시잖아요. 그죠? 요때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됐는데 우리가 이런 것들을 만성질환이라고 불렀어요. 이제까지. 만성질환 아세요? 만성질환. 이런 만성질환에 이제 노인들이 얼마나 걸리나 봤더니요. 만성질환이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뭐 이런 거는 아시죠? 그게 하나 이상 있는 사람이 90%고요. 90% 여기 앉아 계시는 분들 중에 아마 대부분은 하나씩 가지고 계시죠? 네. 저도 고지혈증 있어요. 네. 자, 그리고 2개 이상 가지신 분도 있어요. 73%예요. 2개 이상, 매달 2개 이상 있으신 분 있으세요?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네, 비만까지. 네, 2개 있는 분도 많아요. 3개 있는 분이 반 이상이에요. 네, 3개 이상. 이렇게 상관왕도 있다는 얘기예요. 상관왕도 반 이상이에요. 이런 상관왕 이상 보유율이요. 2008년도, 2011년도, 2017년도에 쭉쭉쭉 늘어났어요. 야, 이게 그러면 옛날에는 만성질환이 없었는데 지금 많아지나 보다. 네, 많아지나 보다. 물론 연세들, 사시는 나이도 많아지기도 하고요. 그리고 사실은 우리가 환경이 여러 가지 의술을 발달하고 다 했는데 병이 더 많아졌어요. 네, 여러 가지 이유죠. 식사 습관이 너무 기름져지고 그 다음에 너무 엘리베이터가 많이 생겨서
더 이상 운동 안 하고 차도 너무 잘 돼 있고 뭐 지하철이 막 너무 잘 돼 있어서 조금만 걸어도 다 가잖아. 옛날에 멀리 걸어가야 돼. 뭐 이런 것들. 그 밖에도 뭐 대기오염, 미세먼지 있죠? 뭐 이런 것들이 막 나돌아다니니까 오히려 옛날보다 건강 상태가 더 안 좋아졌다. 오래 살긴 오래 살아요. 병원에서 막 살려놓으니까. 근데 건강 상태가 안 좋아진 거예요. 네. 여러분들이 돈을요, 의료비가 이렇게 많이 쓰이고 있다 그래요. 노인 1인당 진료비가 426만 원이에요. 큰 돈이지 않습니까? 생각해보니까 저희 부모님도 여기 남가자동 사시다가 제가 강동중심으로 간다고 또 천호역으로 이사를 가셨어요, 그분들. 네, 그리고 이제 그때 제가 잠깐 있다가 제가 또 춘천으로 갔는데 춘천에 오기 싫다 그래서 아직 강동중심 앞에 사시는데 그분들이 그 병원에 거의 매일 가세요. 과별로 가시면서 매일 돈을 이제 지불을 하세요. 그런 돈들이 이렇게 많다는 거예요. 노인분들 대부분이 하루 종일 한 달에 병원에서 생활 시간이 많다 그래요. 돈도 이렇게 많이 지불하고 있어요. 자, 이러면 국가에서도 부담이 되고 개인적으로도 부담이 되시죠. 사실 의료비가 많이 부담이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요. 여러분들이 아까 말씀드렸지만 그 암에서도 살아남은 분이 많고 뇌졸중이나 심근경색도 병원에서 많이 살려내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장애를 가지고 살아야 되는 기간이 꽤 길어졌어요. 여기 보시면 글씨가 좀 작지만 2005년도부터 2010년도, 2016년도 보니까 쭉쭉쭉쭉 평균 수명이 늘어나고 있죠. 78세에서 82세까지 늘어났는데요. 이 하얀 막대기가 건강 수명이라고 해서 그런 장애가 없이 깨끗하게 사시는 나이예요. 그 나이가 보면 65세, 64세로 떨어졌어요. 이게 왜 그럴까요? 아니 그 의료 기술이 발달하면 장애도 좀 어떻게 해줘야 되는 거 아니야? 네? 제가 재활할까 의사셨습니까? 그러면은 뭔가 병이 걸렸어도 원상복구를 시켜야지 그 나머지 삶이 행복할 텐데 그게 잘 안 되는 거예요. 조금은 좋아지지만 장애가 남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제가 재활할까 의사인데도 재활보다는 이렇게 미리 예방하는 프로그램에 관심을 갖게 된 이유가 그거예요. 한번 일이 벌어지면 되돌리기가 현대 의술로도 어려워요. 그래서 미리 좀 막아야 됩니다. 만성질환도 막아야 됩니다. 그런 생각에서 이렇게 강연을 더 많이 하고 다닙니다. 네, 진료보다도. 자, 이렇게 건강연명은 의외로 줄어들고 있다는 게 참 놀라운 일이에요. 네, 이렇게 줄어들고 있고요. 그래서 사실 일반적으로 우리가 일생에서 질병으로 고통받고 장애 때문에 고통받는 시간이 평균 17.5년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한 20년은 거의 침대에서 좀 누워 계시거나 즐거운 걸 못 하신다는 얘기예요. 평균 수명이 늘어나죠. 이 기간을 줄여야 되겠죠. 물론 수명은 늘려야 되고 이렇게 질병으로 고통받는 건 줄여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끝까지 건강하게 팔팔하게 가야 돼요. 팔팔하게. 그냥 대충 사시는 게 아니라 그러기 위해서 좀 더 적극적인 프로그램이 필요해서 이렇게 센터들이 여러 곳에 만들어 있어서 여러분들이 열심히 운동을 시키고 있습니다. 운동하시는 게 재밌으세요? 아니면 힘드세요? 재밌어요. 재밌어요. 훌륭한데요. 어떤 분들은 약 먹듯이 해요. 약 먹는 게 싫잖아요. 할 수 없이 해요. 네. 아, 그러세요? 네, 저도 그래요. 근데 여기 즐기시는 분들은요, 상당히 그 효과도 더 좋을 거예요. 억지로 하시는 것보다. 그리고 그렇게 재밌는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것도 사실은 저희들이 해야 될 일 중에 하나예요. 너무 괴롭지 않게. 자, 그러면 이런 만성질환,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같은 것들이 문제를 결국 많이 일으키죠. 뇌졸중이나 심근경색이나 이런 것들 많이 일으키는데 그런 것들을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해결할 수 있을까? 여러분들 고혈압약 드시는 분 계세요? 네. 혹시 당뇨약 드시는 분 계세요? 네. 잘 조절되세요? 아주 깨끗하게? 네. 실망하지 마세요. 전국적으로 조절되는 율이 30%밖에 안 돼요. 그러면 병원에는 환자분들이 계속 약을 받으러 와요. 여러분들도 다니시죠? 저희 부모님도 다니세요. 꼬박꼬박. 약은 정말 무슨 일이 있어도 드세요. 그런데도 조절률이 잘 안 돼요. 왜 그럴까요? 약이 엄청나게 많이 개발됐죠. 좋은 약들이. 그런데 왜
아까 말한 폐렴, 항생제 이런 건 좋아졌는데 왜 이런 고혈압 당뇨는 약을 먹어도 조절이 어려울까? 이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제일 좋아하는 그림인데요. 여기 사망 혹은 장애, 이게 우리가 가고 싶지 않은 길이죠. 이 대부분 사망하고 장애의 원인이 뭐냐면 심뇌혈관 질환, 중풍이나 심장마비, 심혈관 질환, 그 다음에 인지저하는 뭐예요? 치매, 그 다음에 근골격 관절 및 신경손상. 이거는 척추가 아프거나 디스크가 있거나 마비가 오는 분들이 있죠. 그러한 근골격 관절 질환. 어깨 아프신 분들이 많죠? 무릎 아프신 분들 많죠? 이런 분들이 결국은 장애가 발생한단 말이에요. 못 걸어다닌단 말이에요. 팔을 못 쓴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것 때문에 사망하지 않지만 어떤 분들은 너무 아파서 막 자살을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 정도로 심각한 병들이 오는데 의사들이 이걸 열심히 고쳤잖아요. 그죠? 그래서 사망은 안 되게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여명은 늘어났어요. 그런데 그러면 그 다음에 장애가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장애는 아직도 많이 남아있고, 근데 장애가 없게 사는 수명을 길게 하기 위해서는 뭔가 이 병원에 사는 것보다 더 좋은 게 있어야 되겠어요. 자, 이런 심혈관 질환이 오는데 기본적으로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같은 만성 질환 때문이라고 말씀드렸죠. 네. 그리고 아까 말한 어깨 손상이나 관절 변형 같은 게 오는 뒷단에는 척추 질환, 디스크, 그다음에 관절 질환, 무릎 관절, 어깨 관절 질환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이거를 이제 오지 않게 하려고 의사들이 약을 열심히 먹이고 그다음에 척추 주사도 놓고 그죠? 어깨에 주사 놓고 무릎에도 주사 놓고 뭐 별수를 다 합니다. 그런데 결국은 이런 게 와요. 네, 약에만 의존하는 거. 그래서 이제는 저 같은 몇몇의 의사들이 야 이게 왜 오냐? 아 나이 드니까 오지. 그렇죠? 근데 나이가 들어도 안 오는 분도 있잖아요. 네, 나이가 들어도 안 오는 분이 있어요. 이러한 척추질환, 관절질환, 고혈압, 당뇨도요. 사실은 이 밑단에 식사 습관이나 흡연, 활동 부족이 먼저 알죠. 안 움직이는 거. 그다음에 자세 이상. 아까 자제분들처럼 구부리고 앉아있거나 핸드폰 하는 자세 이상. 아니면 다리를 막 꼬고 앉는다는 거. 이런 자세 이상. 이런 것들이 결국은 골격의 변형을 일으켜서 척추질이나 관절질환을 일으킨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흡연하거나 술 드시고 활동을 안 하고 식사를 나쁜 것들을 하시게 되면 고혈압, 당뇨가 오실 수 있어요. 그리고 스트레스도 하나 큰 몫을 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스트레스 많이 받으신다. 제가 스트레스 많이 받는다 생각하시는 분 있으세요? 없으시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건강하시다. 병원에 오는 분들은 표정이 달라요. 우그러들어 있어요. 춘천에 있으면 군인들이 많이 와요. 군인들은 건강할 것 같죠? 특히 신장질환 환자가 많아요. 젊은 남자 40, 50대 얘기를 들어보니까 군대 스트레스가 그렇게 많대요. 몰랐어요. 네, 저는 군대는 편안한 줄 알았어요. 아직 전쟁이 없으니까. 근데 그 조직사회가 되게 타이트한가 봐요. 이 스트레스 때문에도 또 그렇게 많아요. 심장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만성질환을 일으키고 사망이나 장애를 오게 하는 질환에 밑단에는 이런 생활습관이라고 우리가 그러죠. 먹고 자고 자기가 생각하는 방식, 스트레스 관리 이런 게 생활습관이에요. 내가 생활을 어떻게 하느냐. 이게 밑단에 있어요. 옆에 아이들이 있나 봐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해결하지 않으면 의사들이 약을 열심히 주고 무릎에다 주사를 계속 놔도 무릎은 계속 아파요. 네. 자, 조절이 잘 안 되면 30%가 조절이 안 돼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해결을 하자. 근데 병원에서 해줄 게 별로 없죠. 병원에 가서 식사하나요? 그것도 아니죠. 병원에 가서 운동하나요? 그것도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지역별로 운동센터도 만들고 교육 프로그램도 만들어서 식사는 스스로 고르잖아요. 그죠? 제대로 고르게. 그 다음에 흡연과 음주는 단호하게 끊을 수 있게. 그리고 스트레스 관리하는 거 정신과 선생님들이 많이 관여를 하세요. 그리고 자세 이상 같은 경우는 저희 같은 재활학 의사가 또 근골격을 하는 분들이 도움을 드릴 수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활동 부족도 운동을 시킬 때 운동을 어떻게 해야지만이 만성질환을 막을 수 있는지 알려드려야 돼요. 마라톤 선수들 주변에 계세요? 마라톤 선수가 건강합니까? 건강할 것 같죠? 안 건강해요. 저희 병원에 마라톤 대회가 많이 열리잖아요. 강원도에 춘천 마라톤도요.
거기서 1등 하는 사람들이 신경질을 와요. 운동이 과하면 모자란만 못. 약도 약을 좋다고 왕창 먹으면 어떻게 해요? 독이 되죠. 운동도 그래요. 과하면 독이 돼요. 농구 선수들 몸이 좋을 것 같죠? 그 사람들 무릎이 다 나갔어요. 그래도 해요. 돈 벌어야 되니까. 프로들. 네. 운동도요. 몸에 좋은 운동은 프로들이 하는 운동이 아니라 우리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이 하는 운동이 제일 몸에는 좋은 운동이에요. 그 적절한 용량이 있어요. 과하면 독이 됩니다. 그래서 그 적절한 걸 센터에서 막 시켜주고 계실 텐데요. 왜 그렇게 하는지 한번 오늘 들어보세요. 내가 왜 더 할 수 있는데 못하게 할까? 난 살살했으면 좋겠는데 왜 자꾸 더 하라 그래? 힘들어 죽겠구만. 네. 왜 했냐면 약 먹듯이 약이 용량이 부족하면 어떻게 해요? 효과가 없잖아요. 내가 약 반만 먹을래? 병원에 주는 약 반만 드시는 분 있어요? 여기서? 없죠? 먹으라는데 다 먹잖아요. 한 3번 먹으라면 3번 먹고 2번 먹으라면 2번 먹고. 근데 깜빡깜빡해서 한 번 먹으면 조절이 잘 안 되잖아요. 그죠? 운동도 그래서 그렇게 용량이 있는 거고 과하면 위험해요. 근데 이 활동 부분도 부족한 것도 문제지만 과한 것도 문제예요. 그래서 그 부분도 저희 재활의학과에서 스포츠의학을 하는 사람들이 연구를 해요. 어떻게 해야지 신장이나 이런 게 튼튼해지고 지방만 쪽쪽쪽 빠지고 어떤 분들은 그래요. 운동하는 살이 더 쪄요. 살이 왜 더 찌는지 좀 이따 알려드릴게요. 신기하시죠? 좀 이따 알려드릴게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만성질환이라는 말 하지 말자. 너무 폐쇄적이다. 만성질환이라는 건 여러분들이 평생 그렇게 살아요. 만성으로 갈 거예요. 이런 얘기잖아요. 그런데 사실은 생활습관만 고치면 약을 줄이거나 끊을 수도 있어요. 네. 그리고 질환이 안 와요. 예전에는 만성질환은요, 유전이라고 했어요. 아버지가 만성질환이면 나도 만성질환이야. 아버지가 혈압 있으면 나도 혈압 있어. 그래서 유전이 70% 이상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지금은 거꾸로 얘기합니다. 유전도 있지만 내가 후천적으로 그걸 막을 수도 있어요. 네. 부모님하고 입맛도 비슷하죠? 생긴 것도 비슷하죠? 활동도 비슷하죠? 유전자 안에도 약간의 요소가 있어요. 그렇게 똑같이 따라하면 똑같은 인생이 가요. 부모님이 걸린 병에 똑같이 걸립니다. 그런데 부모님의 유전자가 이만큼 있어도요. 저희가 그거를 생활습관으로 바꾸면 부모님과 다르게 생활하면 병을 예방할 수 있다. 그래서 서양에서는 이미 만성질환이라는 미국식 용어를 안 쓰고요. 생활습관 관련병 이렇게 이름을 바꿨어요. 프랑스나 영국에서는. 그리고 독일에서는 야 문명이 발달하니까 더 생기더라. 그래서 문명병 이렇게. 근데 아직도 일본하고 한국, 우리나라는 만성질환이나 성인병 이렇게 어른이 돼서 생긴다는 얘기인데요. 요즘에는 어린 아이들도 많아요. 비만 많죠. 그 다음에 고혈압도 있어요. 20살짜리 대학 다니는 춘천에 대학에 다니는 남학생이 혈압이 막 200이 넘어요. 약간 통통한데 그렇게 짠 걸 좋아하고 맨날 술 마시고 저녁에 친구들하고 혈압이 조절해요. 네, 젊은이들도 걸리기 때문에 이제 성인병이 아니라 만성질환도 아니고요. 어떻게 여러분들은 생활습관병 이런 전문용어를 쓰셔야 돼요. 네? 네. 그래서 의사들도 드디어 이 생활습관의 중요성을 깨닫고 이런 분야를 연구를 하기 시작했고 환자들한테 적용하려고 해요. 그래서 2008년도에 여러분 뭐 하셨어요? 저는 춘천에 처음 내려갔어요. 네. 얼마 안 됐어요. 10년 정도 됐어요. 그때 이게 생겼어요. 생활습관 의학이라는 게. 네. 그래서 이거를 질병을 치료하는데 생활습관 교정이 필수다라는 얘기를 이때 처음 한 거예요. 그 전에 의사들이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예, 쬐끔 느낌은 있었지만 몰라. 배운 적도 없고 배운 적이 없어요. 저희 때. 배운 적도 없고 그리고 환자들한테 어떻게 해줘야 될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이제 의식 있는 선생님들은 어떻게 했냐면 심장병을 앓잖아요. 그러면 심장혈관이 안 좋으니까 요번에 시술은 잘했는데요. 또 와요. 여러분 가서 운동하세요. 그랬어요. 이 환자가 어떻게 했을까요? 어떤 분들은 난 시간 없어 못해요. 그런 분들은 1년에 또 시술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이 의사분이 생각하시기에 저희 병원에 있는 높으신 의사 선생님이에요. 유명하신 분이 그 다음 환자들한테 환자들이 하도 운동을 안 해서 또 시술하고 또 시술하고 사망
돌아가셔서 오거나 병원에 이런 일이 있어요. 나가서 운동 좀 하세요.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 다음에 그 환자가 산에 올라갔어요. 운동하려고. 그런데 산에 가서 심장마비로 헬리콥터를 타고 오실지 모르시대요. 그 다음부터 의사가 어떻게 했대요? 말을 못해. 운동하라는 얘기도 못하고 운동 안 하라는 얘기도 못해. 그래서 입을 꽉 다물고 밀었대요. 속이 얼마나 탔었겠어 그분은. 그런데 2008년도에 생활습관 의학이 나오고요. 저 같은 의사가 춘천에 간 거예요. 그래서 한 번 시술하신 분이 다시 오지 않게 하는 너무 세지도 않고 너무 셌다는 얘기는 그분한테 심장이 마비가 오고 센 운동을 한 거예요. 그걸 모르고. 너무 약한 운동은 또 도움이 안 돼요. 근데 저희 같은 의사가 가서 환자를 붙들고 어느 정도 운동해야 되는지 가르쳐드렸어요. 그 프로그램이 지금 여러분들이 하시고 계신 프로그램이에요. 네. 그랬더니 환자가 쓰러지지도 않고 1년 후에 재수술 안 해도 되고. 네. 그래서 어느 정도 해결이 되는. 그런데 그런 프로그램이 국가에서 돈을 주게요, 안 주게요? 안 줬어요. 약 주는 것만 주고 수술하는 것만 주지 운동시키는 건 돈을 안 줘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이렇게 지역에 나와서 여러분들한테 하는 프로그램들을 한 거예요. 그런데 최근에 1년 전부터요. 국가에서 이 운동 프로그램을 심장 시술 한 분에 한해서 보험을 해줘요, 이제. 네. 나라에서 점점점 이제 보험을 확대해 가면서 그런 부분을 해주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생활습관의학에서 운동 부분을 제가 맡고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영양, 그 다음에 스트레스, 이런 부분들도 다 관여가 됩니다. 여기 써 있죠? 영양, 운동, 스트레스. 금연은 어떻게 해요? 그냥 끊는 게 아니라 요즘에는요, 정신과에서 약을 줘요. 그 약을 드시면 성공률이 훨씬 높아져요. 옛날에 담배 끊는 놈하고는 사귀지 말라, 아주 독하다. 그런 얘기 들으셨어요? 저 부모님한테 그 얘기 들었어요. 담배가 그만큼 끊기 어려운 거예요. 근데 요즘에는 어떻게 해요? 약을 먹으면 성공률이 높아요. 70% 이상 돼요. 그러니까 걱정하지 않으시고 약을 먹고라도 끊어야 돼요. 자, 그리고 이 약을 좀 주는데 종교는 왜 들어가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종교 있으신 분 있으세요? 종교를 가지게 되면 일단은 스트레스가 많이 줄어드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종교라고 썼지 꼭 없는 분들이 종교를 가지라는 건 아니에요. 종교를 가지고 계신 분들은 그걸 통해서 스트레스를 관리하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한테 종교가 없으신 분들한테는요, 제가 권해드리고 싶은 거는 명상 프로그램이에요. 명상 프로그램. 지금 외국에서는 한참 뜨고 있어요. 명상이라는 게 되게 어려운 것 같아요. 머리 깎고 절에 들어가야 된다. 아니면 산에 들어가야 된다. 아니에요. 요즘에는 이렇게 센터에서 몇 분 모아놓고 호흡법을 가르쳐드려요. 그 호흡에 집중하는 게 명상이에요. 다른 게 아니에요. 여기 CC에 뭐 그런 거래. 그런데 의외로 해보시면은요, 명상이라는 게 내 삶에서 여러 가지 것들을 좋게 만들어요. 제일 좋은 거는 스트레스 관리할 수 있고요. 사람들하고 싸움이 적어져요. 예. 그리고 몸도 자세가 바라져요. 여러분들이 명상하고 앉아 계시면 자기 몸에 집중하는 거기 때문에 내 몸이 어디가 아픈지 알아채리게 돼요. 명상은 우리가 알아채림이라고 그러거든요. 알아채림. 그래서 주변 환경에 대해서도 알아채리지만 스트레스도 관리하지만 내 몸이 어디가 아픈지를 명확하게 알아내서 그걸 또 스스로 자기가 할 수 있는 범위에서 교정도 해요. 나도 모르게 어깨를 삐딱하게 하는 사람도 있어요. 버릇으로. 이런 사람들도 명상이라고 해서 앉아서 집중하다 보면 어머, 누가 지적하지 않아도 내가 몸이 삐뚤어졌네. 그리고 이게 고쳐 앉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명상 프로그램도 한번 권유를 해드립니다. 종교 생활도 좋지만 요즘에 여러 종교단체에서 다 하시는 게 명상이에요. 그 카톨릭에서도 그렇고 불교에서도 그렇고 가만히 앉아서 여러 가지 이렇게 침잠하면서 호흡하고 이렇게 조용히 앉아 있는 거, 그런 게 또 명상인데 효과가 있으니까 한번 다음에 이 센터에도 프로그램이 있나요 혹시? 명상 프로그램이 있나요 센터에? 만나면 중입니다. 네. 있으면 한번 꼭 참여해 보세요. 네, 의외로 효과가 좋습니다. 자, 그리고 이런 것들로 70%를 관리할 수 있대요. 아까 성공률이 30%라고 했지, 약물로. 네. 70% 이게 더 높아요. 근데 어렵겠죠. 사실은. 운동 매일 하는 거 어렵잖아요. 그죠? 식사 매일 조절하는 거 어렵습니다. 그리고 뭐 여러 가지 그 자세 교정 계속 하는 거 어려운데요. 제가 여기서 명상을 권유하는 얘기는 뭐냐면 자기 몸의 좋은 방향을 선택할 수 있는 힘이 생겨요. 그래서 운동도 하게 되고
음식도 좋은 거 더 골라 먹게 되고, 네, 스트레스도 안 받게 되고, 누가 줘도 안 받아요. 네. 그래서 좋은 프로그램이 명상 프로그램이니까 센터에서 만들어지면 참석하셔서 그걸로 마음을 다잡고 이 어려운 생활 습관 교정을 한번 해보세요. 적극 권해드립니다. 미국에 여자가 막 이렇게 빨리빨리 다니는 게 이게 그 미국에 있는 생활습관의학 홈페이지예요. 하버드에서 주관이 돼서. 여러분 하버드 의대는 아세요? 네, 우리나라 서울대보다 좋아요. 네. 거기서 이 생활습관 이야기라는 것들을 하는 학회를 만들었어요. 전 세계적인 학회를. 그래서 제가 이제 연수를 이쪽으로 다녔습니다. 거기서 이제 매년 이렇게 매년 해요. 그 의사들이나 영양사, 그다음에 정신 상담사, 그다음에 내과 의사, 재활외과 의사 다 모여서 이런 세미나를 하고 학습도 하면서 어떻게 하면 더 좋은 방향이 될까 이렇게 하기도 하고요. 이제 대학에 의과대학에서도 의과과학적으로 그 생활습관 의학이라고 해서 조절하는 프로그램들을 만들었어요. 영어니까 읽지 마세요. 네. 그래서 의사들이 왜 이렇게 생활습관 의학을 해야 되느냐? 사실은 이 만성질환을 교정하려고 운동을 하다 보면 약을 바꿔야 될 때가 있어요. 당뇨약을 쓰는데 하다 보면 혈당이 막 조절이 돼. 그래서 오히려 혈당이 조금 떨어지는 것 같아요. 그러면 가서 약을 줄여야 되는데 내 맘대로 줄이시면 안 돼요. 의사랑 상의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런 지역에서 운영하는 운동 시스템에서는 혈당도 재죠. 혈당도 재고 혈압도 재면서 적절한 시점에 약을 줄여야 되면 병원에 가보라 그래요. 네. 그러면 그 의사들이 보고 운동을 너무 열심히 하셔서 혈당이나 혈압이 줄었으니까 약을 좀 줄이죠.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게. 그래서 이 생활습관 의학은요. 생활습관 질환에 대한 치료는 이런 프로그램이랑 의학이랑 같이 접목이 돼야 돼요. 나 몰라라 하면 안 돼요. 네. 그래서 이렇게 약물 조절할 때 적절하게 약물 조절을 같이 할 수 있어야 되고요. 아까 말씀드렸죠. 금연할 때 약 처방을 하면 성공률이 2~3배나 높아지는데 이걸 그냥 환자한테 생으로 끊어 이렇게 얘기하는 건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의사한테 보내면 금연 약물도 줘요. 자, 여기 아까 고혈압이 있는 분이 있다고 하셨는데 고혈압의 치료 원칙이 뭔지 아세요? 생활습관 교정과 약물 치료를 같이 해야 된다. 지금은 너무 당연하죠. 근데 예전에는 이걸 의사도 모르고 환자도 몰랐어요. 근데 약물만 주고 치료가 안 되면 에라 모르겠다. 이렇게 그냥 적당히 하세요. 이렇게 하고 말았어요. 이제는 아니에요. 생활습관 교정을 꼭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 생활습관 교정은요. 고혈압 단계가 아니라 고혈압 전 단계를 할 수 있어요. 이 얘기는 뭐냐면 예전에 혈압을 딱 재는데 혈압 여기서도 재시면 간당간당한 분이 있어요. 130 수축기 혈압이. 그러면 의사들이 뭐라 그러면 아직은 약은 안 드셔도 되겠어요. 그 얘기는 뭐예요? 더 높아지면 약을 드릴 테니 그때 오세요. 그 뜻인데 이 전 단계 고혈압이라는 약을 안 쓰는 단계부터 이 생활습관 교정을 하면 약을 안 먹고 정상 혈압으로 내려갈 수 있어요. 근데 예전에 의사들이 그 얘기를 왜 안 하는 줄 아세요? 어디 가서 뭘 어떻게 할지 몰라서. 그리고 실제로 그러니까 관심 없는 의사도 있어요. 약 주는 것만 관심 있는 의사가 있어요. 그래서 얘기를 안 한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들은 아셔야 돼요. 내가 혈압이 조금 올라가요. 근데 약 먹을 단계는 아니래. 그럼 어떻게 해요? 잽싸게 생활습관 교정을 통해서 몇 가지를 교정하면 돼요. 식사라든지 운동, 스트레스. 수면도 있어요. 수면도 잘 조절하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모든 고혈압 환자는 약물 치료의 대상이다. 이게 원칙이래요. 이게 너무 당연한 거 아니에요? 그죠? 고혈압 환자는 약을 먹어야죠. 혈압을 떨어뜨려야죠. 근데 이 얘기를 왜 써놨겠어요? 고혈압 환자 중에 약을 안 먹는 사람들이 있어요. 의사가 먹으라 그래도 안 먹어요. 누가 안 먹을까요? 남자들. 옛날에 그런 말이 있었어요. 고혈압약 먹으면 남자로서는 끝이야. 나 절대 혈압약 먹을 수 없어. 옛날에 그런 약이 있었어요. 남성성을 죽이는 약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혈압약을 먹으면 나는 이제 인생 끝난 거야. 난 차라리 안 먹고 버틸래. 제가 아는 그 방송국 PD 하시는 분들이 지성이 있는 분이잖아요. 그분이 4~5년을 약을 안 드시고 계신 거예요. 혈압이 150, 160인 거예요. 네.
멋진 남성이 되고 싶었나 봐요. 근데 여하간에 이건 잘못된 거예요. 혈압 환자는 일단 약을 먹어야 돼요. 그래서 혈압을 낮추고 어떤 분들은 그래요. 혈압 환자라고 진단을 받으면 나 운동해서 혈압을 조절할 거니까 약 안 먹을래. 그러고는 운동을 안 해요. 그래서 쭉 몇 년 가요. 그럼 그 사이에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혈관들이 다 망가져요. 네. 그걸 모르고 계속 내버려 두는 거예요. 혈관이 망가지다 터지거나 막혀서 뇌졸중이나 심근경색이 오는데 그걸 모르고 내버려둬요. 그다지 큰 증상이 없으니까. 아주 위험한 거예요. 운동을 하시려면 어떻게 해요? 약을 먹고 혈압을 조절한 다음에 운동을 열심히 해서 약을 끊으면 돼요. 방법이 그게 순서예요. 그리고 혈압이 높은 상태에서 운동하면 위험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러 가지 이유로 고혈압 환자는 무조건 약을 먹고 그리고 조절한 다음에 그 다음에 운동이나 이런 것들 하시면서 우리 생활 습관을 교정해보자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돼요. 주변에서 아직도 그런 생각하시는 분 남성분 계시면 딱 때리셔가지고 빨리 병원에 가라고 조언 좀 해주세요. 조만간에 큰일 납니다. 자, 그 다음에 혈압 조절은 목표 수치까지 떨어뜨린다. 당연히 혈압이 정상 수치가 얼마인지 아세요? 120에 80. 그런데 실제로 목표 수치까지 혈압을 떨어뜨린 분이 많지 않아요. 심지어는 의사 선생님들도 연세가 한 7, 80 되시면 혈압이 한 140 이렇게 올라가는데 약 더 드시지 마시고 그냥 지내세요. 이렇게 타협을 하세요. 네. 왜냐하면 약을 무한정 올려도 혈압이 잘 떨어지지 않을 뿐더러 너무 많이 쓰게 되면 또 저혈압이 오고 여러 가지 부작용 감안해서 그냥 적당히. 근데 원칙은 이거예요. 목표까지 떨어뜨린다. 그래서 잘 안 떨어지는 부분은요 더더욱이나 운동이나 생활 습관으로 빨리 교정해서 떨어뜨리셔야 돼요. 참 어렵습니다. 약 가지고만은 의사들이 제대로 목표까지 잘 못 떨어뜨리는 게 또 문제라. 근데 원칙은 이렇다는 거. 의사들이 포기하더라도 여러분들은 포기하시면 안 돼요. 아, 내 목표는 120에 80이다. 딱 생각하셔야지. 아, 그냥 적당히 약 먹고 있으니까 괜찮겠지. 의사들이 뭐 더 주겠지 알아서. 사실 의사들도 진짜 양난이라는 그런 거예요. 네, 만족스러워서 그런 게 아닙니다. 그래서 고혈압의 치료 원칙은 반드시 목표 수치까지 떨어뜨린다. 이게 목표가 맞는 거예요. 협심증은 왜 원하는지 어떻게 원하는지 협심증이 바로 심장 혈관 질환인데요. 심장을 싸고 있는 혈관이 있어요. 심장이 움직이려면 거기다가 영양분이나 이 산소를 공급해야 되기 때문에 혈관이 분포해 있거든요. 근데 그런 게 좁아진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혈관이 머리로 가는 혈관도 좁아지지만 그 혈관이 좁아지면 그 혈관이 좁아지면 피가 못 가죠. 못 가면 산소가 부족하니까 심장이 막 운동하다가 왜 우리 다리 운동하다 다리 쥐나는 것처럼 막 피가 안 통해가지고 쥐가 나는 게 협심증이에요. 그렇게 막 통증이 와요. 그건 통증이 있다는 얘기고 심근경색은 뭐냐면 혈관에 그렇게 피가 안 가서 막 저리다가 완전히 콱 막혀버려요. 그러면 어떻게 그 심장 세포가 그 부분이 가는 부위가 썩어요. 근육이 썩어요. 여러분 죄송하지만 소고기 사다 놓고 오래되면 어떻게 돼요? 처음에는 선홍색이 밝다가 시커멓게 되죠. 그리고 그게 쫀득쫀득하지가 않고 이렇게 푸석푸석해지잖아요. 구멍이 뻥 나기도 하죠. 그래서 심근경색이 무서운 게 뭐냐면 협심증은 그냥 약간 피가 먼저 저린 정도인데 완전히 심근경색이 돼서 꽉 막혀가지고 그쪽 피가 안 가면 그 부분의 세포가 죽어요. 그러면 나중에 심장이 다시 뚫어주더라도 심장이 뛸 때 어떻게 해요? 그 부분이 잘 안 움직여요. 그럼 여러분 이렇게 풍선이 이렇게 잘 펌프질을 하면 피가 쭉쭉 나가겠지만 한쪽이 느슨해져 있어요. 그러면 이렇게 펌프질을 하면 어떻게 돼요? 피가 잘 안 짜져요. 마치 손으로 이렇게 할 때 5개가 다 오므려져야지 뭐가 잘 쥐어지는데 여기 하나가 빠진 거예요. 이렇게 하면 이 부분이 새죠. 그래서 잘 피도 안 나갈 뿐더러 이 부분이 이렇게 부풀어서 뻥 터지게 돼요. 스탠드로 시술하잖아요. 그거를 넣어도 조금 안 좋아지는 거예요. 그게 이제 뭐냐면 좁아졌으니까 그 안에 스탠드를 넣어서 다시 피를 뚫게 하는 거예요. 네. 그럼 피가 또 가죠. 근데 사실은 이 세포라는 게요. 심장 그 벽 세포도
빨리 이 피를 관리해주면 얘가 살짝 기절했다가 살아나요. 근데 오래 막혀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병원에 오는 시간이 오래 걸렸어요. 그럼 이미 세포가 죽었어요. 그 부분을 떼어내고 다시 이식하지 않는 한 그 부분은 죽은 상태에서 이게 이제 상처가 치유되면서 뿌둑살이 될 수 있어요. 뿌둑살이 뭔지 아시죠? 우리 피부에 상처 났을 때 이쁘게 아무는 것도 있지만 상처로 이렇게 번쩍번쩍하고 이상한 탄력도 없고 그렇게 되면 그 부분은 잘 안 움직여요. 그리고 과하게 압력이 가면 잘못하면 부풀어 오르거나 모양이 터지거나 이런 일이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심근경의 허혈성이 있을 때는 반드시 병원에 가서 시술을 빨리 하시거나 아니면은 허혈성을 계속 반복해서 오거나 경색이 오지 않도록 혈관을 자꾸 넓혀줄 수 있는 방법을 공부를 하셔야 되고 경색에 한번 오신 분들은 그렇게 조심해서 운동하셔야 돼요. 너무 과한 운동 안 되고요. 너무 약하면 스텐트라는 것도 이물질이에요. 그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오해하시는 게 병원에 가서 스텐트 한번 넣으면 내가 전신의 혈관을 싹 갈았다고 생각하세요. 아니에요. 제일 심한 데만 넣는 거예요. 가능한 의사들도 많이 몸에다가 이물질 안 넣어요. 그래서 50% 이하로 막힌 데는 그냥 내버려둬요. 내버려두면 그게 저절로 뚫릴까요? 아니에요. 우리가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 죄송하지만 수도관에 때가 끼면 여러분 어떻게 청소하십니까? 수세미로 이렇게 씻기도 하죠. 네, 그게 바로 스텐트예요. 스텐트나 이런 걸로 씻어내는 방법도 있는데 전신을 다 할 수 있을까요? 그렇게 안 돼요. 그래서 나머지는 여러분들이 하시는 방법을 써야 돼요. 여러분들 어떻게 하세요? 수돗물을 세게 틀어가지고 씻어내죠.